붉은 비단 커튼 사이로 18세 은주의 창백한 얼굴이 보입니다. 화려한 족두리가 가늘은 목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은주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가마꾼들의 영차, 영차 구령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지난 석 달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조선시대 시집가는 신부에게는 절대 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가마 밖에서 친구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뒤돌아봐. 제발 뒤돌아봐야 해. 가마꾼 하나가 순이를 제지했습니다. 이 계집아, 비켜라. 신부를 놀라게 하면 어쩌자는 게냐. 은주의 손이 커튼을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요. 어머니가 출가 전날 밤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친정이 망한다. 하지만 순이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내 부모가 뭘 하는지 봐, 제발.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며 열렸습니다. 뒤돌아본 시선 끝에 친정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돈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딸이 아니라 상품이었다는 것을. 석 달 전 봄날, 친정집 마당에는 매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빨래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18배 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야, 점심 먹어라.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담 너머로 친구 순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저녁에 마을 장터 갈 거지? 그래, 같이 가자.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따뜻한 봄 햇살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멀리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어두운 안방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소. 이번 가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거리로 쫓겨나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은주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김진사께서 좋은 조건을 내셨소. 은주를 시집 보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소.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김진사는 예순이 넘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은주는 이제 18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자 양반 댁에 가면 편하게 살 것 아니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소.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문 밖에서는 은주가 담요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담요였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담요가 떨어졌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방금 들은 대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지요. 아버지, 제발. 저는 아직 시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다. 혼례는 석 달 후다. 은주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는 저보다 할아버지 나이십니다. 제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가 시집 가야 이 집안이 산다. 내 동생들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느냐? 멀리서 7살, 9살 남동생들이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동생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얼굴들이었지요.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안방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떨어진 어깨를 보며 은주의 손을 꼭 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은주가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이었지요. 순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주야, 소문 들었어. 김진사 댁으로 시집 간다며? 은주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쳤구나. 내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그런 늙은이한테. 은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망하면 동생들이. 나 때문에 가족이 거리로 쫓겨날 순 없어. 순이가 은주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야, 잘 들어. 시집 가는 날 반드시 뒤돌아봐. 은주가 놀라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친정이 망한다잖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내 할머니가 그러셨어. 뒤돌아보는 건 마지막 선택의 기회라고. 정말 싫으면 가마에서 내릴 수 있다고. 은주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빛은 두려움에 가려졌지요. 그날 저녁, 은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고령이었지요. 할머니가 은주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 소식 들었다. 가엾구나.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말이야, 내 친구도 억지로 시집을 갔어. 그 아이는 가마에서 뒤돌아봤지. 은주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돈 세는 걸 봤어. 그래서 가마에서 내렸지. 마을 사람들이 도왔고 억지 혼인에서 벗어났어. 은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돌아보는 건 선택의 권리야. 하지만 대가도 있지. 내가 결정해야 해, 은주야. 두 달이 흘렀습니다. 친정집 안방에서 은주가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치장을 도왔지요. 거울 속 은주의 얼굴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지요. 한 안악이 부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부자댁으로 시집가서 평생 편하게 살겠구만. 다른 안악이 거들었습니다. 진사 어른이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돈이 많으시니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문 밖에서 어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지요. 김진사가 마지막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손에는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굽실거리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사 어른. 김진사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내 마누라가 되는군. 어린 색시라 잘 길들여야겠어. 아버지가 아첨하듯 대답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순하고 말 잘 들으니 염려 마십시오. 김진사가 예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네. 시집 가는 날 절대 뒤돌아보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뒤돌아보면 친정이 망한다는데. 김진사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게. 뒤돌아보면 곤란한 일이 많지. 허허. 문틈으로 은주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불안이 커져갔지요. 깊은 밤, 은주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밀었지요. 이건 내가 어릴 때 내가 만들어준 주머니다. 시집 가서도 가지고 있거라. 은주가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파셨잖아요. 어머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미안하다, 은주야. 어미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은주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졌습니다. 내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친정이 망한다. 은주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망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은주 혼자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동이 트기 전 은주는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무거운 족도리를 썼지요. 거울 속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인사가 오갔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저 어린 게 저런 늙은이한테.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팔려간 거야. 은주는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친정 마당에 붉은 혼례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부모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시오. 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효도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잘 가거라. 은주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붉은 커튼이 내려졌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차, 영차.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커튼 틈으로 마지막으로 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 같았지만 분명 웃고 있었지요. 은주는 커튼을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은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아버지의 냉정한 얼굴, 김진사의 탐욕스러운 웃음, 어머니의 눈물, 순이의 당부, 할머니의 말, 뒤돌아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은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은주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가마를 쫓아왔습니다. 은주야, 뒤돌아봐. 제발 뒤돌아봐야 해. 가마꾼들이 순이를 제지했습니다. 이 계집아, 신부를 놀라게 하면 어쩌자는 게냐.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내 부모가 뭘 하는지 봐, 제발.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튼을 움켜쥐었지요. 뒤돌아보면 친정이 망한다. 하지만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며 열렸습니다. 뒤돌아본 시선 끝에 친정집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돈주머니. 그는 그 돈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이제 빚을 다 갚았다. 하하하.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팔린 거였구나. 충격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은주가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석 달 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은주야. 은주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웠구나. 어머니가 돈을 보며 웃었지만 동시에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은주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지요. 미안해. 미안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지요.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멈춰라. 가마를 멈춰라. 가마꾼들이 놀라 가마를 세웠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은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겠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짓이야? 뒤돌아봤다. 금기를 어겼어. 친정이 망할 거야.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주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족두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가마꾼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마님, 시댁에서 뭐라 하실지. 은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무슨 시댁?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순이가 달려와 은주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지요. 은주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멀리 친정집 쪽을 바라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이 미친 것이 가마에서 내리다니 당장 돌아가. 은주가 맞섰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은주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것이 감히.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버지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딸을 팔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은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은주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지요. 말을 탄 김진사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혼례를 치른 마당에 가마에서 내리다니. 은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예물을 받았어. 계약이 성립했다. 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어린 처자를 늙은이가 돈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진사, 그만 물러가시오. 신부가 거부하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소. 다른 사람들도 합세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김진사는 굴욕감에 이를 갈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할 것이다. 독서를 뱉으며 김진사가 말을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안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갔지요. 가구, 그릇, 옷까지. 빚쟁이 두목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도 가져간다. 아버지가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주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괜찮겠니?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은주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연한 뒷모습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은주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다가왔지요. 은주야, 내가 용감했구나.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처럼 뒤돌아본 신부가 또 있었지. 50년 전 일이야. 내 친구였어. 은주가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도 억지 혼인이었어. 뒤돌아보니까 부모가 돈 세는 걸 봤대. 충격받아서 가마에서 내렸지.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도왔어. 그 아이는 억지 혼인에서 벗어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지. 은주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금기가 더 강해졌어. 왜요? 할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을 팔아넘기는 아버지들이 겁먹었지. 딸들이 뒤돌아봐서 진실을 알까봐. 금기는 말이야, 딸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이었어. 뒤돌아보면 친정이 망한다.
그건 부모의 죄책감을 숨기려는 거짓말이지. 은주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금기는 처음부터.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였지. 은주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6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은주가 바느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맡겼지요. 은주 아가씨 솜씨가 좋다더니 정말이네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이번 달 벌이 좋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 달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6달 전보다 훨씬 밝았지요. 그날 저녁, 은주가 돈주머니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번 달 번 돈이에요. 어머니가 돈주머니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은주야. 은주가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1년 후, 은주가 장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다가왔지요. 25살 정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옷을 수선하고 싶은데. 은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선비가 은주를 보았습니다. 첫눈에 호감이 생겼지요. 혹시 아가씨는 시집을 가셨습니까?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 선택하기 전엔 가지 않을 겁니다. 선비가 감탄했습니다. 멋진 생각이십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주가 다시 홀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지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치장을 도왔습니다. 은주야, 정말 예쁘다. 은주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넘쳤지요. 밖에서 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가마가 아니라 걸어서 나왔습니다. 선비가 손을 내밀었지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은주가 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옛날엔 말이야, 신부가 뒤돌아보는 건 거부의 표시였어. 가마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금기로 만들어버렸어. 은주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금기가 아니라 작별 인사를 위해서였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은주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뒤돌아보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은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어머니는 뒤돌아봤단다.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진실이 보였어.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지. 창밖을 보니 마당에서 남편이 아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기억해라. 금기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집 가는 날 뒤돌아보면 안 된다. 아니, 반드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진실을 보고 선택하기 위해서. 금기는 때로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